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 자체 생산에 속도 낸다, 화웨이 기술 인재 영입 시작, SMIC 핵심 기술자 사직,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화웨이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했다. 그래서 자체 생산에 속도를 낸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하는 화웨이입니다. 지금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이죠. 이 회사가 2019년 6월, 7월 이후죠. 7월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웨이는 중국 내에서 건재하죠. 가장 큰 이유, 중국 정부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웨이가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지금 칩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화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자립을 하게 되면 칩 공급이 자기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거겠죠. 7일날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최근 중국의 심천 JT 자동화 장비와 5년간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 양해각서를 기초로 해서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 설계 툴을 비롯한 전반적인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죠. 특히 테스트 분야가 필요하고 반도체 패키징 분야도 필요하고 그리고 반도체 설계 자동화가 없으면 아예 설계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툴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심천의 JT 자동화 장비는 지난 6일날 심천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문서에서 하이실리콘은 국내 칩 패키징 및 테스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사는 반도체 업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패키징 툴 개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한 지금 이 회사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의 전문 업체예요. 반도체 패키징 툴 개발을 하는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검사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번 합작을 통해서 반도체 열기구 장비 연구 그리고 개발 플랫폼 구축 속도를 가속화시키면서 반도체 산업 사슬 중 중국 내 장비 국산화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국 내 장비 국산화입니다. 이게 소부장 업체예요. 소부장 업체인데 특히 소부장 업체 중에 장비 업체를 지금 중국 내에서 능력 있는 장비 업체까지 국산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업계 관계자도 화웨이는 이번 합작을 통해서 중국 본토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의미겠죠. 반도체 공급망 확보. 그러면 이번에 합작, 말하자면 MOU를 맺은 JT 오토메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설립은 선전에서 2004년도에 했어요. 주 업무가 반도체 검사 계측 장비, 반도체 계측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표면 실장 기술 SMT, 인쇄검사기, SPI 장비 시장 주요 플레이어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외에도 그리고 가전, 우주 및 항공, 방위 기술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까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까지 그 중국 내 국산화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현재 그리, 하이어, 그리고 플렉스 등 중국 현지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입니다. JT 오토메이션은 회사는 광전 디스플레이 등 장비 산업에 화웨이와 합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웨이의 현 상황, 그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화웨이는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는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사업에서 지금 현재 제재를 받고 있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장비나 기술이 쓰인 반도체를 구매하거나 위탁 생산까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 장비와 기술이 쓰인 반도체를 구매할 수도 없고요. 위탁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TSMC와 손절을 한 상황이에요.
하이실리콘은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케이드슨, 그리고 시냅시스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라고 불리는데 자동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TSMC를 비롯한 대부분의 파운드리 업체들도 미국산 장비를 다수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년 9월달인가요? 작년 9월달에 반도체를 무지하게 사들였어요.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현재 2021년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한번 궁금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미국 현지 기업들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들이 화웨이와의 합작까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린 900 같은 경우, 그리고 기린 시리즈가 원래는 TSMC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전혀 생산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화웨이의 칩 개발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8%에서 올해 1분기 4%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지 않죠. 반도체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는 하이실리콘인데, 이 하이실리콘에서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MOU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우한에 2022년을 가동으로 목표로 파운드리 칩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어요. 자,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한이고요. 중국의 우한 2022년,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다. 이 내용이 이 다음 내용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한에 만들어지는 파운드리 칩 공장에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탑재되고 있는 광통신 반도체, 그리고 모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 분야의 직원도 지금 채용도 확대를 하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분 인수, 그리고 투자도 공격적으로 지금 단행을 하고 있죠. 최근 2년 새에 그 화웨이가 투자한 반도체 기업은 30개가 지금 넘는 상황이고요. 올 상반기만 해도 반도체 관련 기업 10곳의 지분까지 인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반도체 자회사를 여러 곳 거느리고 있고, 이것이 선단처럼 쭉 앞으로 가는 건데 좀 느슨하게 인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의 자회사가 되면 미국의 제재를 아주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이 자회사는 되지 않고 느슨하게 인수를 하면서 협력회사처럼, 그리고 이 협력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를 하는 이러한 교두보로 이 회사들을 지금 인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EDA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 반도체 개발 및 생산도 지속하고 있죠. 지난 5월 달에는 중국 특허청에 3나노 기반 차세대 모바일 칩 기린 9010이라는 상표권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3나노 기반이라는 것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군데밖에 없죠. 삼성전자, TSMC. 이 두 회사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지금 화웨이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은 꿈입니다. 못 만들어요. 못 만들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되는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화웨이의 기술 인재 영입 시작. 아까도 언급드렸죠. 지금 기술 인재 영입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과 지금 시기가 맞물려서 SMIC의 핵심 기술자가 사직했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SMIC 핵심 기술자의 사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은 화웨이의 기술자들을 대거 뽑아드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SMIC의 핵심 기술자의 사직입니다. 지금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에서 최근 핵심 기술자의 사직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것과 조금 다른 결의 말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20년이나 SMIC에서 근무했던 핵심 기술자인 우진강 부총재가 사직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 부총재의 사태가
연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그리고 화웨이로 갔다는 추측,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스톡 옵션까지 60억에 가까운 스톡 옵션까지 포기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보면서 이것도 맞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차원에 지금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화웨이는 SMIC의 투자자의 하나이죠. 그리고 화웨이가 SMIC의 물량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SMIC는 화웨이를 손절하고 화웨이 물건을 안 만들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어서 화웨이 물건을 조금씩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웨이와 SMIC 모두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회사이죠. SMIC는 4일 저녁 우 부총장이 최근 개인 사정으로 사임 및 퇴사 절차를 밟았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스톡옵션까지 포기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사직 후 우 박사는 더 이상 SMIC에서 업무를 맡지 않고 있죠. 우진강 부총장은 2001년 SMIC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SMIC 5대 핵심 기술자 중 가장 먼저 SMIC와 연을 맺은 사람이 우 부총장인데 이번에 퇴사를 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조감독, 총감독, 선임 총감독을 역임을 했고 2014년부터는 현재까지 연구개발 R&D 부총재를 맡고 있어서 재임 기간 동안 회사의 핀펫 첨단 공정기술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에 참여한 사람이 이 우 부총장입니다. 지난 5월 20일 SMIC가 공개한 2021년 쿼 정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 인텐시브 계획 1차 수요 대상 명단에서 우진강은 핵심 기술자로서 약 930만 위안, 약 16억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16만 주를 받았어요. 16만 주를 받고 이것이 가격으로 치면 한 16억 원 정도 됐죠. 이번 사직으로 인해서 그는 16억 상당의 SMIC 주식 16만 주를 포기했다라는 의미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었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16억 상당의 SMIC 주식 16만 주를 포기하고 나간다. 그리고 SMIC와 우 박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협약 또는 조항 및 그리고 경쟁업계 취업 제한 조항에 따르면 우 박사는 회사와 사전 서면 동의를 얻기 전 회사 내외의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기밀, 독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내에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기밀, 독점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 SMIC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곳에 일정 기간 취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취직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돈도 포기하고 왜 나갔을까? 라는 것이죠. 특별히 SMIC와 같은 경우는 기술력 확보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중 SMIC 같은 경우는 가장 기술력이 앞선 회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SMIC의 최근 시가총액은 4,593억 위안, 하나로 약 8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설립한 SMIC는 설립 직후인 2002년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TSMC로부터 SMIC 장로징 팀이 TSMC의 지적 재산을 빼돌렸다는 법적 소송을 겪어요. 겪으면서 2010년 말 8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SMIC는 TSMC에 2억 달러의 배상 외에 지분 8%를 무상으로 주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원했냐면 이 장루징 팀이 오면서 특히 장루징이라는 분이 오면서 TSMC의 지적재산을 실제로 빼돌립니다. 빼돌리면서 SMIC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문제로 지금 8년간의 법적 다툼 그러면서 2억 달러 배상 지분 8% 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술력 확보에 혈안이 되었었던 SMIC가 우 부총재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특히 핀펫 공정을 위해서 양몽성 지금 현 CEO죠. CEO까지 데려올 정도로 삼성전자에서 14나노
수입색 공정까지 개발을 성공했었던 이 양몽송 사장까지 데려올 정도로 혈안이 되었었던 이 사람이, 특히 우보 총재 같은 경우는 수입색 공정에 지금 선두 그룹에 있고, 그리고 연구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놓치게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SMIC의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우진강은 SMIC의 5대 핵심 기술자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SMIC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4명은 SMIC의 공동 CEO인 자오 하이준, 그리고 양몽송이고요. 조우 메샹, 기술 연구 개발 총괄 부총재, 그리고 장신 운영 엔지니어링 선임 부총재, 이 5명이 5대 핵심 기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MIC도 2020년 5대 기술자 중 2명의 소식이 들려왔죠. 중국 매체 오브위크는 지난 2020년 량몽승이 떠난다는 소식과 함께 장상희 부회장도 떠나는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서 언급한 량몽승과 장상희 모두 대만 태생으로 TSMC의 기술직 출신 임원이었죠. 결국 SMIC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거금을 들였습니다. 먼저 량몽승에게는 2,200만 위안, 하나로 약 38억 원 상당의 대저택 한 채를 선물을 했고, 그리고 SMIC 6월 주주총회에서 주식 인센티브제를 총 2,400만 위안의 상당의 주식 40만 주를 지급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장상희에게는 2021년에 들어서 SMIC의 부회장까지 맡기게 됩니다. 이 장상희가 들어오면서 량몽성 회장이, 양몽성 CEO가 나간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두 사람이 다 나간다, 이 말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두 사람을 다 잡은 거죠. 량몽승이 이사 및 공동 시위라고 공표까지 했고요. 이는 SMIC가 장상희 그리고 양몽승을 동시에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특히 장상희는 TSMC의 고위급 임원 출신으로 노광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구매를 담당을 했고, 미국과 ASML 등을 상대하는데 뛰어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상희는 2016년부터 19년도에는 SMIC 사회이사로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황폐해졌고 해외 기업으로 팔렸던 HSMC의 CEO로 들어갔으나, 그 회사가 망한 후에 2020년 12월 15일 SMIC로 다시 들어와서 부사장 겸 집행이사로 되돌아왔습니다. 량몽승은 TSMC의 거의 모든 제조칩 개발에 참여했다가 퇴사한 후에 한국성균관대학교에서 2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에 삼성에 스카우트돼서 삼성의 14나노 공정에서 짧은 시간에 TSMC를 따라잡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이 이 양몽성, 지금 현 CEO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SMIC로 건너가서 집행이사 및 CEO가 되었습니다. 양몽승은 TSMC 선임 연구처장을 지내는 동시에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까지 지냈었죠. 350여 편의 기술 논문도 발표했고, 그리고 450건이 넘는 특허도 갖고 있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5인 중 한 명인 저우메샹은 싱가포르 국적이고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SMIC 국제기술 연구개발 담당 부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 리서치 중국 지역 수석 기술관을 거쳐서 TSMC, UMC, 글로벌 파운드리 등 유명한 반도체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장신도 싱가포르 국적이고요. SMIC 입사 전에는 10년 동안 TSMC, 미국 파운드리 회사인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SMIC 입사 후에 국제 첨단 제조 기술 선임 총감독, 운영 엔지니어링 선임 부총재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SMIC 핵심 5인은 자오 하이준, 그리고 량몽성, 조우 메이샹, 기술 연구 개발 총괄 부총재, 그리고 장신 운영 엔지니어링 선임 부총재, 그리고 우진강 부총재, 이 5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오 하이준, 그리고 량몽성, 조우 메이샹, 그 장신, 그리고 우진강입니다. 우진강은 SMIC에서 20년 동안 봉직했던 사람이에요. 이 중 저메이션과 우진강만이
TSMC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순수 SMIC 팝니다.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진강의 퇴사 원인이 낮은 연봉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우진강의 퇴사의 원인이 5명의 핵심 기술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SMIC 2020 재무보고에 따르면 우진강은 2020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세금 전에 214만 1,0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다른 4명과 비교해서 꽤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진강의 퇴사의 원인이 낮은 연봉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하나가 있어요. 양몽성과 같은 경우는 그를 잡기 위해서 지금 집도 주고 그리고 주식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진강이 이번에 나갈 때 뭐 스톡옵션은 이미 계획을 했으니까 16억짜리 그거 외에 다른 노력을 안 했냐 했죠.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했냐? 지금 우진강 같은 경우는 SMIC에서 20년 동안 계속 한 곳에서만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인들보다 더 오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다른 기술자들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만류해 놓고 우진강이 떠날 때는 왜 이렇게 순조롭냐라는 것이죠. 오브이크에 따르면 우진강은 화웨이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화웨이로 갔다. 그 가장 큰 이유, 지금 화웨이에서 인력 수급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배경입니다. 또한 파운드리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죠. 특별히 SMIC와 화웨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두 회사 모두 중국 공산당의 융합 계획에 연루가 되어 있어서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군민융합이라는 것은 민용자원과 기술, 그리고 자본을 활용하거나 민간 신분을 이용을 해서 외국 기술을 빼내 군사력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당국의 국가급 전략이에요. 이 국가급 전략에 SMIC와 그리고 화웨이가 이 회사가 메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화웨이는 SMIC의 투자자 중에 한 곳입니다. SMIC가 2014년 설립한 직접회로 신기술 개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화웨이죠. 당시 중국 정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차세대 CMOS 논리 공법을 개발을 해서 중국 최고의 직접회로 연구 개발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회사에 화웨이가 SMIC와 공동으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웨이가 SMIC에 반도체 주문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화웨이와 TSMC가 단절이 되었을 때 지금 14나노, 18나노 공정으로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들어갔었던 것이 지금 화웨이입니다. 그때 SMIC가 화웨이 덕분에 살아났다라는 말까지 나온 지경이었었죠. 미 국방부는 그리고 상무부는 각각 2020년 9월, 국방부가 2020년 9월, 그리고 상무부가 2020년 12월 달에 SMIC를 제재 명단에 올려요. 국방부가 올리는 명단과 그리고 상무부가 올리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상무부의 제재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부의 제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2월 이후 SMIC는 많이 힘들어져요. SMIC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베이징 당국이라는 것은 중국 정부를 이야기를 해요. 중국 정부와 군민융합 정책이 미국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무부의 제재까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 상무부는 미국 제조사들에게 10나노 및 10나노 이하 웨이퍼를 만드는 장비를 SMIC에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명시를 했죠. 자, 이것 때문에 SMIC에 지금 ASML의 장비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기반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ASML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부품들이 ASML로 들어가서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 EUV 노광 장비를 만들기 때문이죠. 중국 경제학자 청샤온융은
중국의 웨이퍼 제조업은 미국과 대만의 핵심 기술을 훔치고 높은 임금으로 고위급 임원을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다.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의 근간은 부족하니 후속 발전이 취약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의 그 파운드리 산업의 발달이 그리고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산업의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SMRC를 향한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는 중국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저비용으로 자체 웨이퍼 산업 발전을 이룬 데 대한 경계심을 높인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SMIC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 부총재 이야기로 넘어가서 실상 우 부총재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배경이 화웨이라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그리고 우 부총재가 떠나면서 SMIC 주가가 잠시 출렁거렸거든요. 다시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 인력에 대해서 아주 하나라도 놓치기 힘들어하는 SMIC가 우 부총재에 대해서 아주 순수하게 그냥 떠나도 돼. 끝까지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뒤에 화웨이라면 어느 정도 고기가 끄덕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화웨이는 현재 우한에 2022년을 목표로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 기초를 위해서라도 우 부총재는 화웨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와줘. 중국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화웨이도 커야 되고 그리고 SMIC도 커야 되지만 SMIC와 같은 경우는 량몽성 CEO나 아니면 TSMC에서 지금 건너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은 안 하지만 지금 화웨이가 새롭게 파운드리 공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술자라도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화웨이가 반도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우 부총재가 SMIC를 나와서 화웨이와 합류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